네. 자, 오늘장 양대 증시 너무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을 새롭게 마무리 지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필승매매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렇게 또 찾아와 줬는데요. 자, 코스피가 어쩌면 신고가를 경신한 채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 만큼 정말 강력한 오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좀 난이도가 있었던 12월 시장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요. 1월 5일까지 지수가 반등세를 좀 이어가면서 내년 1분기에도 붉은 말의 해인 것처럼 강력하게 지수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최근에 선물 매수세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오전 같은 시장 속에서는 코스피 시장 속에서 우선은 매도세였던 부분들이 외국인의 좀 순매수세가 좀 전환됐다는 측면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위주로 좀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연말 연시 이제 올해도 끝나가고 이제 내년을 좀 맞이해야 되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제 투신도 좀 회복되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 속에 특히나 좀 성장 섹터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부 당국이 강력한 좀 구두 개입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집행된다는 측면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들어간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좀 원화 강세가 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외국인의 좀 자금들도 편하게 우리나라 좀 증시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12월 중순부터 조금 AI 의구심들이 좀 생기면서 고생했던 시장이긴 한데요. 앞으로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분기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과연 어떤 섹터가 지금 같은 시장을 이끌어갈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말씀 주셨던 반도체가 그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말씀 주세요. 네, 저는 내년에 주목하고 있는 섹터, 올해도 주도 업종이 있지만 내년에도 저는 로봇 업종이 또 주도 업종으로서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1월 6일부터 현지 시간 기준으로 CES 2026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요 슬로건을 좀 보면 이노베이터스 쇼 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봇으로 뭔가를 좀 보여줄 때라는 메시지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있었던 CES는 이제 좀 기대감들이 좀 만들어졌다면 이제 내년에 진행되는 CES는 앞으로 로봇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저는 로봇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과 주요 테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좀 뉴스도 좀 있었는데요. 우리금융에서는 이제 동방 성장 펀드를 좀 조성해가지고 로봇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투자할 거라는 발표가 좀 있었고요. 역시나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굉장히 큰 힘을 싣고 있죠. 현대차, 삼성, LG까지 가지고 있는 제조 공장 등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역할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공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우리 어떤 생활 속에 좀 도움이 되는 로봇들도 많이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좀 많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단순히 제가 좀 로봇 업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로봇 안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죠. 배터리셀도 좀 들어갈 거고요. 반도체도 들어갈 거고요. 충분히 또 로봇 업종에서는 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로봇과 관련성이 높은 유관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같이 키우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가 주목할 섹터, 저는 로봇 또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의 주인공이 바로 로봇이었는데 2026년에도 여전히 로봇 섹터를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어떤 종목을 추려가면 좋을지도 저희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AS 받을 세 가지 종목 첫 번째로는 라온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대박 예감 시간에 7월 18일 공략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직행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횡보를 오래 겪었기도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인지도 궁금하고요. 자, AD 테크놀로지는 8월 4일에 공략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재매수 공략 주심과 동시에 2차 목표가 37,5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단 하루 만에 2차 목표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인 시세에 내뿜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10월 2일에 LK캠 공략했어요. 자, 현재까지 65.9%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2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간 이후에 오늘 추가 시세 맞고 떨어지는 흐름인데 여기서 또 공략해도 괜찮을지 LK캠까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라온테크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송 로봇입니다. 중국에 대한 독보적인 기업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상당 기간 동안 좀 박스권에서 행보를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동사의 사명을 좀 바꾸겠다. 라온테크에서 라온 로보틱스로 좀 바꾼다는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로봇주라는 부분들이 좀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상한가를 좀 집행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단기간에 빠르게 주가가 좀 급등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좀 관점들, 오히려 그 전에 좀 사시분을 보유자 영역에서는 좀 일부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한 12,000원 언더로 좀 내려오면 그 구간부터는 편하게 실적까지 좀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이송 로봇이라는 기업의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드릴 기업은 이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관련된 카펠라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31,500원대가 강력한 저항대 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서 글로벌 좀 빅테크들에 대한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추가 상승 좀 나왔고요. 충분히 저는 35,000원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좀 비싸게 좀 진입하는 부분인 것만큼 그날로 좀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도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리뷰드릴 기업은 LK캠이라는 기업이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태양광 쪽은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소외됐던 업종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또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NXT 시장에서 상한가를 좀 터치하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28,000원, 27,500원부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에 집행됐던 것들이 이익의 회수가 되면서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만들어진 고점을 다시 한번 좀 탈환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한번 준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는 3차 4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LK캠도 오늘 맞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다. 그리고 오늘 돌파했던 36,000원대를 다시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AS 통해서도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봇 섹터 말씀 주셨고요. 공략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할 종목은 자화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 중국 기업향으로 이제 손떨림 방지라고 하는 OIS라는 액추에이터를 좀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북미 고객사 향으로 물량이 좀 증가되는 과정 속에서 구매 공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은 매우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이고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레퍼런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액추에이터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본업에 대한 부분도 높고요. 앞으로 로봇에 대한 부분으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왔었고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좀 잘 받았어요. 오늘 중요한 구간에서 한 4% 반등 나온다는 건 매우 좀 좋은 움직임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좀 정고점 돌파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6,500원을 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 라인은 2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목표 주가 26,500원까지 저희 함께 흐름 지켜보도록 할게요. 정종택 의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